예. 제가 볼 때 이진숙 씨는 제일 후순위였을 것 같아요. 예. 이진숙 방송계는 아니지만 김문수 이런 분들은 제일 후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인력 풀이 없기 때문에 뭐 가장 후순위였던 사람들까지 쓰는 지경에 오지 않았나. 역설적으로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제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셨고,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한테는 저렇게 의존적으로 국정 운영을 사실상 맡기다시피 저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도 이 V2가 V1처럼 이미 다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게요. 대통령실 초기 언론계 멤버들 세팅될 때부터 이 사람은 여사 쪽 라인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뭐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 사람은 여사 쪽 라인, 저 사람은 대통령 라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 덩어리지. 저는 김건희, 윤석열 이분들을 둘로 나누는 거 자체가 좀 잘못된 접근이라고 봐요. 공동정부라고 봅니다. 공동정부라고 보는데 오히려 우위가 V0가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것은 이제 농담으로 그냥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국정 운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전망하는 방식대로 전혀 가지 않고 엉뚱한 게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매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뭔가 이게 주술적인 거냐 아니면 뭔가 좀 초현실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이냐,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늘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종호가 튀어나왔는데 삼부토건이 나오고 마약 사건까지 나오는데, 야 이거 뭐냐, 계속 이렇게 이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고 더욱더 짙어지는데, 그런데도 지지율은 또 30%는 유지한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지율 말씀드리기 전에 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최상병 사건이 비롯됐다 이렇게들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저도 대통령이 스스로 뭘 하는 것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파고 들어갔더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이종호 씨가 나온 거잖아요.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랑 얽혀 있는 사람이고, 이 경로도 배우는 김건희 여사였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정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지율 30%는 글쎄요, 그 수치의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다. 확 올라온 적이 없고요. 지금 집권 2년 차가 되도록 계속 30%대 뭐 그러다가 20%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모든 조사가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관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이 2배 이상 항상 높고, 뭐 그걸로 이미 충분한 국민의 평가는 나온 거 아닌가. 뭐 여권 성향의 그 응답자들이 많이 표집이 되면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론조사는 흐름을 본다는 건데, 이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이것도 의미가 없다. 이미 이 2년 넘는 이 장기간에 걸쳐서 30%대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끝난 것이 아닌가. 현 상황을 답답해하는 국민들은 이게 지지율만 무너지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게 무너지지 않고 아직도 견고하게 유지되느냐. 그래서 뭔가 세상이 확 뒤집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여전히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여론조사를 안 믿기 때문에 예. 뭐 흐름만 본다는 거지만, 흐름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눈에는 흐름이 그거예요. 네. 2년 넘도록 움직이지 않는 정권은 희망 자체가 없다. 국민이 희망을 버린 거다.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 없다, 뭐 이 질문도 물론 이제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뭐 이대로 가면 임기 채우겠습니까? 채울 수 없다라고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임기를 채우죠. 근데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저 스스로는 예.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상황은 상황이 되면
닥치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 탄핵으로 보면 1년 뒤가 될 것이다, 2년 뒤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전망이라도 하고 싶을까요? 저는 정치인은 거기까지만 읽으면 된다고 보고요. 상황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무도한 권력을 탄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무도해도 이 무도함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도하면 이 무도함을 국민께 속속들이 보고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아무리 6개월 안에 탄핵시키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도 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청문회 말미에 노영민 의원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임명할 줄 내가 알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알려야 하느냐. 국민들이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당신은 대답할 의무도 있고, 이런 말씀을 아주 열띠게 할 때는 약간 애국가 듣는 기분도 좀 나더라고요. 그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국회의원으로서 노정민 의원이 해야 할 일을 오히려 잘 이제 반영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활동은 언론을 중심으로 어쨌든 지금 활동하시지만 이 활동과 앞으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하실 일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제 답입니다. 네. 권력이 무도하면 그 무도함에 맞서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진정이 안 되면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을 속속들이 국민께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 혼란,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의 시점은, 물론 우리 대표님께서도 제게 그런 질문을 주셨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답을 드리면, 탄핵의 시점은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하는 것이다. 정권의 향배는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오늘 이 순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일을 감시하고 국민께 알리는 일, 이게 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단기 계획도 세워야 되고 장기 전망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러한 것들은 속으로 감추고 오늘 하는 일, 내일 벌어질 일을 국민께 알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정민 의원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정권이 지금 행하고 있는 무도함을 진정시키고, 또 그 무도함을 깨어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역할 기대하면서 오늘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 고소의 전략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